개장하고 1시간 뒤에 증시 파워 10.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개장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할 만한 종목과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증시 파워 10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10거래일 만에 상승 랠리를 멈추고 조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유럽 시장이 천연가스 하락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만 잠시 후 11시에 중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증가율이 발표가 될 예정이죠. 이를 앞두고 국내 시장은 조금 경계감이 짙어진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다 하락 출발했고요. 장중에 상승 전환을 시도했지만 빠르게 다시금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27개월 만에 9거래일간의 상승 랠리를 펼쳤던 만큼 단기 부담감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실현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 약보합권에서 거래 이뤄지고 있습니다. 0.05%가량 밀리면서 2,398포인트 선, 2,400포인트 선 다시금 내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락을 했습니다. 0.2%가량 밀리고 있고요. 71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만 담아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유코증권 시장에서 10거래일 만에 개인 순매수로 전환했고 현재 구간 49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국내 증시의 상승 동력이었던 외국인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습니다만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개인만 홀로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가 뚜렷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 상장사 3곳 중에 한 곳이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종목 선정하실 때 불확실한 장세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재무 건전성이 좋은 기업들을 잘 선별하셔야 될 텐데요. 종목 선별에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 증시파워 10과 함께 좋은 종목들 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증시파워 10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 두 전문가님께서 각각 10종목씩 엄선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핵심만 꼭꼭 집어서 말씀을 해드릴 텐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기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문자 문의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윤여민 FP, 이데일리온 송재훈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들 엄선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그렇다면 두 전문가님께서는 어떠한 노하우를 가지고 종목을 선별할지 그 좀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FP님은 어떻게 종목 좀 선별하세요? 일단은 증권사에서 발간되는 리포트를 네. 일단은 많이 있죠. 일단 네. 뭐 하루에 뭐 한 10개에서 뭐 50개씩 좀 리포트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리포트를 좀 시간에서 항상 좀 읽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리포트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성장성이 좀 담보돼 있는 그래서 좀 기대감보다는 숫자가 좀 많이 찍히는 종목들 여기 뭐 수급이라든지 차트를 좀 보면서 계속 좀 분석을 하면서 종목을 갖고 온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코너를 통해서 더욱더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리포트를 토대로 해서 종목을 좀 선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은요? 네, 우선 처음 이데일리온에서 인사뵙게 되는데요. 송재훈 전문가라고 하고요. 네. 기억하시기 위해서 저 닮은 사람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누구 닮은 것 같으세요? 송재훈. 아, 네. 3초 류준열로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본 적 있으시죠? 네, 저 분명히 봤습니다. 굉장히 당황하신 것 네, 같은데 네, 3초 정도 보면 네, 알겠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저 네. 같은 경우는 매매 기준 같은 경우에는 네. 첫 번째로 거래량을 봅니다. 거래량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눈 위에 쌓인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난 폭에 의해서 그 신호를 보고요. 네. 전체적으로 추세 추종하면서 하이키나 스캔들이라든지 뭐 보조 지표상으로서는 뭐 우문대를 돌파한다든지 네. 이런 확인 매매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대1이 오늘 류준열로서 네, 종목 선별 잘 류준열로.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두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20가지 종목을 선별해 오셨는데 과연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먼저 10가지 종목부터 만나뵙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윤여민 FP의 종목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을 시작으로 ISC, 진에어, HFR, 화신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고요. 송재훈 전문가의 종목은 애니능률과 경동나비엔, 뉴보텍, 센트럴모텍, 윙이푸드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중에 관심이 가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10가지 종목 먼저 공개됐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어떠한 핵심 전략을 소개해 드릴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윤여민 FP의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뭐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피부 미용 의료 장비를 좀 갖춘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실적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2019년에 지금 이제 미국의 RF 장비 포텐자와 관련돼서 지금 연간 350건의 좀 계약 최소 주문 수량을 좀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 350개, 그다음 지금 이제 2021년에는 지금 550개,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좀 장비 리니지 Z가 좀 출시가 되면서 또 다시 좀 수량이 늘어나는 좀 그런 상황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해외로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작년 매출에 대한 부분들,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집중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매출 같은 경우 한 1,15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340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사실 2021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40% 이상의 좀 고성장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좀 터닝아웃들 분명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올해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더욱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30% 이상의 좀 성장세가 좀 예상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중국의 허가라든지 지금 FDA 어떤 장비 허가도 지금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올해도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애니능률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가져온 종목은 애니능률입니다. 뭐 누구나 알고 계시다시피 교육 관련 주고요. 어제 단일 과열 종목으로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는데 저는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기간 횡보 또는 그다음에 가격 조정이 일어난 다음에 눌림목 매수로 현재 매수 공략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관련 섹터 수급 및 그다음에 시장 대비해서 강세 섹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뉴스 재료가 나왔죠. 정부에서 교육 정책, 돌봄 정책, 윤석열표 100일 돌봄학교라는 그런 주제로 기사가 쏟아졌고요. 뭐 관련 섹터로 뭐 YBM넷이나 메가MD 같은 경우도 수급이 어제 돌았던 상황이고, 일단은 차트상으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기준봉을 바탕으로서 이평선 또한 정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5,000원 선 구간을 지킨다면은 눌림목 이후에 재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의 정책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애니능률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지금 단기 과열 종목으로 단일가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눌림목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여민 FP의 종목인데요. ISC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섹터 중에서 제가 좀 가장 애정하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최근에 좀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죠. 사실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좀 업황이 되게 불황이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불황을 실적으로 이겨내는 좀 그러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켓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작년 2022년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이 좀 확실히 좀 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작년 3분기 누적 매출액 같은 경우가 1,45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540억 정도 됐기 때문에 작년 3분기 누적 매출이 지금 2021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미 넘어선 상황.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얼마큼 나오나에 관계없이 이미 2022년 실적은 2021년 실적을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DDR5 관련된 쪽 지금 CPU가 좀 출시가 됐죠. 이제 어떻게 보면 2분기에서 3분기부터 정식 출시가 되면 DDR5 관련된 쪽으로 해서 소켓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비메모리 쪽에서 차량용 반도체, 특히 이제 서버용 CPU 같은 소켓이 좀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땐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고성장 예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미 영업이익률 3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중에서 상당히 고성장이 가능한 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ISC 평가해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송재훈 전문가님의 경동 나비엔 들어볼 텐데 겨울이 끝나가는데. 네. 대표적으로 지금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네. 계절 관련주로 꼽히죠. 네. 근데 왜 이 종목을 가져왔을까 그러니까요, 네. 여쭤보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계절 관련주죠. 추울 때 당연히 생각나는 게 보일러입니다. 맞아요. 보일러 관련주고요. 현재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단일 재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SK매직에서 최근의 실적 악화 때문에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기업 자체를 매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미 바닥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인수협상자로서 경동나비엔이 뛰어든 것으로 좀 확인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실적 또한 경동나비엔이 뛰어든 만큼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가 높아지겠죠. 차트상으로서 현재 34,000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준다면은 이후에는 36,000, 4만대까지 열려있는 형국으로서 현재 차트상으로 그 이평선 정배열 구간에서 이제 보합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동 나비엔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들어줬는데 아무래도 뭐 계절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그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념FP의 종목입니다. 진에어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지금 연기금이 엄청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12월 초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쪽에서 뭐 문을 닫는다, 뭐 보복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금 우상향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작년 4분기에 대한 실적 지금 당연히 이제 좀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4분기 영업이익 한 290억 정도 좀 예상이 되면서 흑자 전환 예상됩니다. 뭐 대부분 LCC 항공들 같은 경우는 뭐 14분기, 15분기 좀 적자가 좀 지속되는 상황이었는데, 특히 뭐 제주항공과 진에어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주가의 어떤 상승대에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중국이 부진합니다만 지금 그 자리를 일본이 잘 메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4분기 국제선 회복률 같은 경우는 6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2019년 대비했을 때 65%까지 올라왔고, 거기에 선두는 지금 일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의 지금 이제 여행 관광객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예년 수준을 좀 회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1분기, 2분기까지는 일본에 대한 수요로 좀 버티고, 오히려 3분기, 4분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좀 얻는다고 한다면 올해도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흔들리는 부분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뭐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에어 연기금이 꾸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송재훈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뉴보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들이 뉴보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전체적으로 그동안까지는 이슈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종목까지 추천을 해야 될까, 스피드 종목으로 넣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때마침 좋은 이슈들과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 개선이 된 게 첫 번째고요. PER 기준으로 7배 이상으로 현재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뉴스에서 도배되고 있는 게 UAE 관련 MOU 체약, 그다음에 뭐 300억 달러의 투자다. 그중에서 가장 이슈화가 안 된 게 뭐냐면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마트 물 관리, AI 솔루션 이런 부분들이 뭐 뉴스에서는 크게 나오지 않고 있긴 한데, UAE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협상할 때 뭐 방산,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지금 해수 담수화 관련해서도 이 종목 그리고 이 협약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주로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현재는 모멘텀이 죽어 있는데 차후에 추가 이슈까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뉴보텍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한 330억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접근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우선은 시가총액이 네.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네. 좀 불안한 종목이다, 좀 그렇죠. 크게 흔들리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네. 짧은 손절가 그리고 구간에서만 정확하게 매수하고 손절가만 잡는다면은 네. 종목 자체에서는 크게 이상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전체적으로 850원대 지지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손절가 한 79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잡고요. 그 이후로는 940원까지 열려있는 형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보텍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듣고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여민 FP의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 HFR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HFR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급락이 있었죠. 사실 이제 12월 28일, 작년 12월 28일 이후에 거의 2주간 거의 20%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HFR 같은 경우는 좀 통신 장비주 쪽에서 봤을 때는 좀 기타 다른 통신 장비주와는 다르게 사실 주가가 상당히 좀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뭐 버라이즌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통신자들의 어떤 투자 축소에 대한 부분을 해서 좀 급락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볼 땐 이게 좀 저가의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매출액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6%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3%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좀 수주를 하면서 좀 이제 다른 이제 통신 장비주와는 좀 결을 다리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와도 지금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통신 3사죠. SK텔레콤, 뭐 KT, LG U+ 같은 이 통신 3사들이 최근에 오픈랜을 좀 많이 개발하려고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오픈랜 같은 경우는 다른 제조사가 만든 통신 장비를 서로 연동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발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통신 장비 쪽, 국내 중소 통신 장비 쪽에 분명히 좀 수혜가 예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떤 저가 매수의 기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FR 통신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를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송재훈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센트럴 모텍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 센트럴 모텍입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관련주로서 맞아요. 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센트럴 모텍에서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좋은 이슈와 그다음에 모멘텀,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바로 뉴스 떴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인하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죠.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중국 쪽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테슬라의 장점이 뭐냐면 국제적인 그 공급망을 갖췄기 때문에 다른 국제적인 차이에서 볼 수 없는 가격 인하에 가장 큰 메리트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중반에 테슬라의 가장 주력 모델인 기존 전기차에서 사이버 트럭이 네. 출시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 네, 알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네. 내년 중반에 출시됐고요. 디자인 자체는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수혜를 네. 받을 수 있는 게 테슬라 쪽에서 그 알루미늄 컨트롤암을 공급하고 네. 있는 센트럴 모텍.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서 추가적으로 차트상 14,500 구간을 지지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손절가 한 13,300 라인 잡고 추가적인 상승폭 17,000원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센트럴 모텍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어쨌든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면은 관련 밸류 하단단에 있는 종목들 다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센트럴 모텍 말고 다른 것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을까요?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테슬라 관련주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센트럴 모텍이 먼저 올라가야 다른 종목들도 수혜가 이슈들이 네. 파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시라고 먼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트럴 모텍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윤여민 FP의 5번째 종목입니다. 화신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자동차 섹터에서 중소형 종목 중에서 네. 뭐 대장주, 뭐 SL과 화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힘들었죠. 특히 이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섹터에 대한 어떤 좀 우울한 전망들, 계속 전저점을 깨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연초부터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좀 들어오면서 네. 지금 이제 화신 같은 경우는 또 리포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뭐 14,000원대까지 리포트가 나오면서 최근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특히 연기금의 수급이 좀 강하게 붙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 좀 컨센서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특히 이제 작년 4분기를 뵀을 때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47% 늘어난 4,700억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300% 증가하면서 356억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생산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산 단가가 지금 높은 좀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좀 공장에 대한 효율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매출 단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공장에서 배터리팩 케이스를 좀 수주하면서 이제 EGMP죠.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물량을 추가적으로 수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이 종목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신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5번째 종목. 네, 5번째 종목은 윙이푸드입니다. 식재료 관련주, 그다음에 식료품, 그리고 중국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말 정직하게 상승했었던 그런 네. 종목이고요. 일단은 이슈가 뭐가 있냐면요. 1월 22일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뭐 저희 설날도 되겠지만 중국에선 춘절입니다. 맞아요. 가장 큰 대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식료품 관련해서 현재 연장 근무까지 뭐 업체에서 할 정도로 매출 상승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가장 주가의 기본적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 상승, 그리고 실적 개선, 그리고 계절적 이슈까지 합쳐서 현재 이슈와 재료는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봉상 전체적으로 이평 정배열 현재 돌아가고 있고요. 네. 1,554 1,000원, 1,05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1,000 돌파 시에 1,2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손절가를 잡는다면 1,000원 정도가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윙이푸드까지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확인해본 10가지 종목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박유진 캐스터가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상황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하루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는 개장 전부터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유럽의 증시 강세는 분명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제기가 된 건데요. 자, 그럼 이 시각 현재 지수 흐름 어떤지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오늘 우리 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잠깐 빨간불을 켜내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7% 내린 2,390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0.29% 내린 714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락폭은 조금씩 커지는 모습인데요. 여기까지 지수치를 체크해 봤는데 오늘 아침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고 또 예상대로 어제 크게 올랐던 은행주들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등 테마성 소식들과 또 그리고 그 밖에도 살펴볼 만한 개별 호재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장 관련해서 어떤 업종과 또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지 이어서 오늘의 업앤다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한솔홈데코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아랍에미리트와 탄소 중립을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 최초 탄소 제로 도시를 표방하는 마스다르를 또 건설하고 있어서 더욱 관심을 받는 듯한데요. 탄소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혹은 탄소 포집이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나뉘는 경향이 있는데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에 속합니다. 국내 최초로 해외 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탄소 중립 관련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죠. 그중에서도 오늘 주의 깊게 살펴본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는 9% 가까이 오르면서 1,205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을 준비했는데요. 역시 UAE 관련주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소 중립과 더불어서 방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협력에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총 13건의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는데 그중에서 방산 분야에서도 3건이 포함이 됐습니다. LIG 넥스원과 현대중공업 이 두 기업과 체결한 양해각서 2건과 또 K테크와 체결한 계약서 작성 1건이 포함이 된 건데요. 이 세 곳의 방산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오늘 LIG 넥스원의 상승폭이 조금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에도 한 차례 아랍에미리트와 4조 원대 지대공 요격무기 수출 계약에 서명을 하는 등 한 차례 수출 물꼬를 튼 상황이어서 더욱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듯한데요. 그럼 LIG 넥스원의 주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위산업 관련주 이렇게 전부 다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1.13% 오른 89,9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를 준비했습니다. 기아는 오늘 호재 속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성에 신공장을 착공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새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노사와 17차례에 달하는 이 고용 관련 협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차질이 조금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만에 합의점을 찾게 된 건데요. 오토랜드 화성에 국내 첫 목적 기반 차량 PBB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기아가 국내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1997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어서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공장은 25년 7월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PBB 차량 10만 대 규모를 생산을 하다가 점차 안정이 되면 20만 대 이상까지도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양산 규모를 늘릴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아의 현재 주가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0.62% 오른 64,9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10가지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20가지 종목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또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에게 빠르게 여쭤봐 주시면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투자 포인트 또 소개를 해드릴 테고요. 릴레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 외에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송재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알려드리고요. 나는 스캔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송재훈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FP의 종목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KH바텍, 한국항공우주, 페노션, SKI테크놀로지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송재훈 전문가의 종목은 MBT와 홈캐스트, 신테카바이오, 태경BK, 한네트 총 10가지 종목이 이어서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이번에는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소개해드리고 최선호주까지 선정하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윤여민 FP의 종목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6번째죠. 네. 이녹스 첨단 소재에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섹터 상당히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좀 반응이 없는 상황인데 일단 실적 또한 좀 마찬가지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지금 영업이 91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지금 시장 기대치를 좀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방 세트 수요 약세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고객사들의 좀 강도 높은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좀 그런 부분이 지금 작년 4분기 실적에 그대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올해가 결국 실적의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한 지금 5,300억 정도 매출, 뭐 전년 대비했을 때가 8%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 한 4% 정도밖에 성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작년에 워낙 좀 컨센서스를 많이 하회했던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는 좀 실적이 완만하게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1분기 정도 혹은 뭐 이제 상반기 정도쯤에 됐을 때 좀 실적에 대한 바닥 분명히 좀 잡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OLED랑 관련된 이제 TV 매출이 뭐 1분기부터 조금은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유럽의 지금 이제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주가를 보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를 좀 반영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나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포드 PR로 봤을 때 지금 뭐 한 7배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의 매력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XR 관련돼서 차세대 좀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종목인데 MBT 한번 들어볼까요? 네, 6번째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준비한 종목 MBT입니다. 어제 가장 핫 이슈로 나왔던 부분들이 메타서울이라는 검색어만 쳐보셔도 다 나오시겠지만 메타서울이라는 홈페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메타라는 의미에서 좀 알아볼 수 있겠죠. 네, 메타버스 관련 전체적인 기반을 서비스하는 부분이고요. 서울시에서 위치기반으로서 참여형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도시들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검색어에서 메타서울만 치더라도 아마 플랫폼을 볼 수 있는데 유튜브, 지역 기반에서 그다음에 교통 또는 행정 서비스, 세무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플랫폼들을 다 모아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서비스한 기업이 바로 맞습니다. MBT입니다. MBT 같은 경우는 지금 IT 서비스 업종 시장 대비 강세 또 섹터이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차트상 일목구름표상 양운 위에 올라감으로써 지지 구간 차트 보니까 지금 제가 사고 싶은 것 같은데요. 6,500 구간의 지지 라인이 있고요. 대략적으로 5,500 구간 손절 잡고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일 날 나왔던 전고점 7,590원 돌파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확률로 표현하자면 80%하고까지 좀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MBT 지금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입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로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여민 FP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KH 바텍.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KH 바텍도 뭐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네.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맞아요. 있는데 네. 지금 폴더블 폰에 대한 어떤 지금 정체돼 있는 어떤 구간, 이 구간이 어떻게 이제 좀 타파가 되느냐, 올해 네. 어떠한 성장을 이룰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폴더블 폰 관련된 부분들 지금 작년에서 올해도 뭐 성장이 좀 기대된다라고 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작년 2020년을 보게 된다고 하면 글로벌 출하량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했을 때 66% 성장을 하면서 한 1,500만 대가 좀 팔렸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500만 작년에 1,500만 대, 올해는 지금 2,270만 대.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봤을 때 50%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폴더블 폰에 대한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최대 고객사 폴더블 폰이랑 지금 부품 개수가 뭐 지금 뭐 1,100만 개가 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폴더블 폰 시장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제품이 힌지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힌지가 이제 갤럭시 Z 폴드 5에서도 업그레이드된 쪽으로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 결국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ASP라고 하죠. 지금 이제 단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상승도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매출 같은 경우는 한 4,400억 정도, 영업이익은 430억, 3억 정도가 좀 기대가 되는데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고성장되는 섹터의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H 바텍 지금 폴더블 폰의 성장이 지속이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재원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홈캐스트 들어볼 텐데요. 오늘 52주 신고가 터치하고 좀 깊게 좀 밀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7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바로 홈캐스트입니다. 홈캐스트 아마 차트 보시면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너무 높지 않나요? 그다음에 네. 현재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아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봉상으로 그렇지 주봉상으로 보면은 예전에 이 종목 자체가 월봉상으로서 32,000원까지 했던 종목입니다. 네. 사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도 5,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이죠. 저는 오히려 현재 가격이 기존의 강한 저항 매물대를 돌파하고 눌림목 이후 재상승할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이슈로서는 그 최근에 나온 UAE 국부펀드 투자가 아주 핫했죠. 무비달러라고 하는 국부투자 펀드에서 현재 홈캐스트의 투자를 결정을 했고요. 국내 바이오 투자에서 가장 1순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올해 주식을 해보신 분 같은 경우는 황우석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 사기다 아니다 너무 많이 내린다라고 원성이 또 자자했던 종목인데 그만큼 현재 상승 모멘텀이 좀 더 강하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고요. 황우석 박사 연구소 최근에 다음 달에 이제 UAE에 설립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황우석 박사 연구 논문에도 만수르가 지원을 했다라는 팩트 사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강하게 엮여서 대략적으로 차트상으로서 4,600 구간을 만약에 지지한다면 손절가 4,100 잡고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상승세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눌림목 그런 공략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홈캐스트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윤여민 FP님의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방산, 그다음에 이제 항공 우주 관련된 섹터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대장주로서 나서는 종목이 아닐까 네.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작년 4분기 지금 실적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은 한 380억 정도 흑전이 예상이 되면서 컨센서스를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한국 항공우주부터 시작을 해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작년에 상당히 많은 좀 이제 수주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좀 빠르게 매출로 인식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작년에 연간 누적 수주 규모를 보게 되면 8조 6천억을 좀 기록했다고 합니다. 연초 수주 목표가 4조 1천억 원이었기 때문에 2배를 넘는 지금 작년에 수주를 좀 했기 때문에 수주는 분명히 초과 달성했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좀 이제 뭐 올해라든지 내년에 매출로 좀 인식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측면에서 올해에 대한 어떤 매출도 영업이익도 분명히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지금 한 3,2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125% 이상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급성장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폴란드양의 지금 FA50 지금 이제 12기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납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수출 제품 이제 완제기 수출 부품으로서는 처음으로 1조가 넘는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여기에 또 올해 또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주, 항공 우주, 방산 같은 경우는 꼭 올해 가져갈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산업군들의 대장주를 좀 선별을 해 오신 것 같아요. 네,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송재원 전문가님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8번째로 가져온 종목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바이오주를 많이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익숙한 종목일 텐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탑픽 종목까지 선정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 의료 분야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 의료? 이게 무슨 분야인가 아마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신약 개발 그리고 모든 서비스 플랫폼 자체가 AI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플랫폼들이 많이 성장을 했죠. 당연히 의료 분야에서도 AI 의료, 특히 신약 개발 분야에서 가장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그리고 차후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기반 신약 개발 관련해서 미국에서 플랫폼을 진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계 최초 자체 클라우드로 해서 AI 신약을 발굴하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서 제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가격까지는 살짝 안 왔는데 9,500 구간에서 9,000 구간이 현재 일목균형편상 양운, 지지 구간에 현재 해당하고요. 지금이 9,500원이니까 닿을 듯 말 듯 하네요. 그리고 네. 목표가는 저는 11,500 이상으로서 전고가 탈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손절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8,100 라인까지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념 FP의 종목입니다. 페노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참 다양한 섹터를 좀 가지고 왔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뭐 첫 시간이만큼 좀 많이 준비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이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해운업 지금 상당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바닥론에 대한 부분으로 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해석되지 않나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작년 4분기 운임 하락에 의해서 지금 3분기 대비 수익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시장 컨센서스가 1,700억이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BDI 관련된 부분에서 운임이 좀 하락을 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운임 약세 전망으로 인해서 용선 선대 규모가 좀 축소되는 부분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실적이 좀 나오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제 좀 변화하는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철광석 같은 경우라든지 뭐 석탄의 해상 물동량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 중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 상당히 안 좋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2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좀 비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좀 예상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적인 경기 둔화가 조금씩은 나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BR이 0.56배로 지금 거의 지금 주가가 최하단에 좀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저가 매수 기회로도 활용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펜오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경기 침체가 조금은 2분기 되면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송재훈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태경 BK 한번 들어볼까요? 네, 9번째로 제가 준비한 종목이 태경 BK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2, 3일 정도 핫했죠. 그 이슈 관련해서는 UA 관련해서 또 MOU 협약이 체결되게 재료가 될 수 있는데 수자원 관련 재료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UA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랑 만약에 MOU나 수자가 된다면 가장 먼저 대상이 바로 물 관리 분야 되겠죠. 이런 수자원 재료 및 추가적으로 겹치는 섹터로 볼 수 있는 게 리튬 광산이라는 섹터입니다. 리튬 광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지련에서 추가적인 광산이 6개 이상 개발했다. 그중에 5개를 태경 BK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광산 5개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서 수익도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UAE에서 협약이 된 게 2조 원가량 담수화 시설 관련해서 현재 협약이나 차후의 진행 모멘텀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잠깐 내렸는데 전 추가로 더 빠져도 매력적인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5,500원 구간에 현재 강한 지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5,000원 이탈 시에 손절 전략을 취해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경 BK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UAE와 함께 그리고 리튬 관련 모멘텀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윤여민 FP님의 종목입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이제 탑픽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섹터에서 좀 봤을 때 좀 대바닥에서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 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작년 4분기 적자 예상됩니다. 지금 4분기 영업 적자 지금 97억 정도 영업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다만 이제 올해는 이제 올해 1분기에는 이제 영업 적자가 13억, 그러니까 적자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SK온의 지금 미국 조자 1공장 가동률이 상승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폴란드라든지 중국 공장에 대한 뭐 가동률 또한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적자 폭이 조금씩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4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계절적인 비수기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회성 비용이 많이 제거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자 폭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이제 2분기부터 지금 흑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SK온의 지금 미국 조자 1공장, 헝가리 2공장에서 제가 볼 땐 출하량이 늘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부터 흑자 전환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IRA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분리막이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배터리 컴포넌트 쪽에서 분리막이 포함됐기 때문에 미국 현지화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따라서 기존의 어떤 고객사 대응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까지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지금 이 대바닥권에 있는 이 종목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송재원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한네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열 번째 종목인데요. 종목 수 굉장히 많네요. 네네. 힘드신가요? 네, 조금 힘듭니다. 네. 제가 한네트를 꼽은 이유 같은 경우는 갑자기 왜 한네트야? 그 디지털 화폐 관련주 아니야? 현재 맞아요. 이슈가 뭐야? 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모멘텀과 제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시면 좀 보는 눈이 좀 달라질 겁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화폐 관련주죠. CBDC 네. 관련주라고 알고 있고요. 최근에 그 비트코인 상승이 일어나면서 잠시 모멘텀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주랑은 전형적으로 디커플링,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 이후 조정장이 나오게 된다면 일부 시간행보 또는 추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차트상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1월 4일 날 전저점 때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 방송 시작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제 매매 기준은 거래량입니다. 네, 거래량부터 보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졌고 추가적인 이슈로 다음 주에 각국 중앙은행들끼리 디지털 자산 리스크 해소율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네트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탑픽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두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탑픽은 어떤 종목인지 조금 숨겨둔 채로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걸로 네, 약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FB님의 탑픽 종목 한번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뭐 말씀드렸던 SK 아이테크놀로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종목도 지금 기관, 특히 네. 연기금의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좀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가격 전략을 드리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8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아이테크놀로지 가격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종목인데 가격 전략 어떻게 잡고 가면 될까요? 제 탑픽 같은 경우는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이었죠. 아까 이야기 네. 드렸듯이 AI 의료 관련주 대장주로 꼽혔었고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오랫동안 이어졌던 일목균형표 의문을 돌파하고 지지 구간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로서 적정한 게 9,100원에서 9,500원인데 지금 9,510원이네요. 네, 지금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8,100원 잡고 목표가는 손익비가 1대1, 1.5 정도 나오겠네요. 11,500원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의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종목 선별하시느라 고생하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한번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교보증권의 윤여민 FP, 이대일윤 송재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개장 1시간 뒤에 증시 파워 10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후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